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14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그들과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작전은 중동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튜버 기자입니다.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2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They also launched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forces defend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straits.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and we said we would defend and defend aggressively.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필요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꽤 많이 오른 거죠.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1.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상승했는데 국제 항공료는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했고 무와 당근 가격은 각각 43%, 42%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석유류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을 뺀 군업물가 같은 경우는 2.2% 상승하여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여파가 앞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5월 물가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4원으로 하루 전보다 0.1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005.7원으로 하루 사이 0.3원 올랐습니다. 반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50원 선을 가장 먼저 넘어섰던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0.2원 떨어진 2051.6원을 기록했고 서울 지역 경유 값은 2037.7원으로 0.4원 낮아졌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3.78리터인 1갤런당 4.5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월 28일 미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 혼란과 석유 정제품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00을 돌파한 뒤 2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2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보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좀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포항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원과 160만 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충격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역 봉쇄의 장벽 속에 물가와 미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3% 이상 급등하면서 그룹 시가총액도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1981조 8160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 거래일 대비 1.64%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룹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14.41% 오르며 시총이 전 거래일 1359조 원에서 1555조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달러 환산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유례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 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을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검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 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사주 일가에게 기업 이익을
함께 거래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손실이 너무 커지면서 아예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